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질 것이다. 적어도 이번 주는 아니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 예상하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요, 저도 뭐 그런 예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논평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사이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죠. 기습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요, 각설하고 이런 걸 일단 한번 보시죠. 현재 윤 탄핵 심판 선고 17일, 21일로 늦춰지나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17일, 21일. 요때가 빈다 그래요. 다른 일정이 없대요. 17일 가능성이 있고 21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14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헌재 탄핵 인용 그러나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 난리 났죠. 그야말로 그냥 당장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번 주 금요일 파면될까 관례 안 통하는 희대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면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요. 좌파 언론들이죠. 우파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1개 학교 휴업 이것뿐 아니고요. 모든 그 위험 요소를 다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내일부터잖아요. 자, 13일부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4일 선고를 대비한 경찰의 조치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 혹은 예상이 있습니다. 자, 우상호 윤 인생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라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고요. 자,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박지원 헌재 예고 없이 14일에 윤 탄핵 심판 전격 선고할 수 있다. 일단 내용은 각설합니다. 이런 주장이 박지원뿐 아니고 지금 많이 터졌어요. 제가 개딸들 모여있는 데 가보니까 14일을 유력하게 보더라고요. 개딸들은. 자, 윤석열 20대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드러나 지금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이거 전부 여론 무마 작업입니다. 일종의 선무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상욱 윤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이거 전부 대통령에게는 뭐 그닥 이렇게 반갑지 않은 뉴스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좋게 해석을 했는데 그 내부가 지금 인용이 6명이 안 돼가지고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반대로요.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1명, 2명을 지금 설득 중에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정황 그냥 보여만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나온 뭐 뉴스와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는데 자, 윤 탄핵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헌재 상공에서 드론 등 비행 금지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거기다가 가포 비상 경계령을 이제 발령시키면요. 전국의 경찰이 13만 정도, 14만 가까이 되는데요. 10명 중에 1명이 여기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3,000에서 14,000명 정도 되겠죠. 경찰 병력 13,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이 주변을 에워싸버린다라고 하면요. 사실 여기는 이제 뭐 난공불락이죠.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현역 군인들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몰라도 여기 애국 우파 여기 이제 평화 집회하시는 이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를 향한 압박은 지금이 절정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요, 헌재 주변이 지금 이런 상황. 거기다가 경찰 탄핵 선고 당일 가포 비상 캡사이신 아시죠? 이거 소개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장봉이라고 있습니다. 봉인데 굉장히 긴 봉입니다. 이 주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이제 대모대 진압할 때 사용하는 그 봉 같은 건데요. 그걸로 후드려 편다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활용 가능하겠다 이런 거 있고요. 종로 중부 일대 특별구역 선포 예정, 총경급 지역장 배치에 현장 질서 유지, 전쟁터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 그리고 저쪽 이제 또 탄핵 찬성 쪽이 헌재 주변으로 지금 몰려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갈수록 지금 양진영 간의 골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고 국론 분열이 온다라고 보고 헌재가 의외로 선고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그때는요 무려 4명이나 숨졌죠 현장에서.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재 초비상을 지금 경계령을 내리고 이때 엄청난 무력과 화력을 동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대통령은 뭐 이미 그 헌재 내부에서 기각으로 결정이 됐어. 각하로 결정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은 좋은데 듣기는 좋은데 말이죠. 다른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은 끝났어요. 게임 끝이에요. 대통령은 직무 복귀가 맞습니다. 뭐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확실한데 그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이 나라에는. 거기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섭렵해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제가 뭐 이걸 갖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것. 심지어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는요. 만일에 대통령이 잘못될 경우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A는 대통령이 살아서 직무 복귀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게 플랜 A인데 지금 플랜 B 이야기가 터져가지고 플랜 B로 김건희 여사를 대선 후보로 이렇게 밀어 올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졌잖아요. 이게 장성철이 입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장성철이가 지금 마음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또 쫙 하고 퍼지고 있네. 거기다가 신천지 이야기 이것도 그렇고 말이죠. 대통령을 무속인으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어떤 시도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이 뭐 몇십 명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또 내던데요. 뭐 이러쿵저러쿵 그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셨죠. 예, 대통령이.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악담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에게 유리한 뉴스를 찾아봤고 불리한 뉴스를 쭉 찾아봤는데 유리한 뉴스가 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면요. 한 20, 30이라면 불리한 뉴스가 7, 80이에요. 이 제도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뉴스가 많습니다. 때문에 지금요. 넉넉고 있다가는 자칫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대통령을 지킨다 구한다라는 것이 과연 외곽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무장 봉기 뭐 폭동 이런 것을 사주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그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경찰이 저런 식으로 와 있는데 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저거 치고 들어갈 거예요.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요. 이재명이가 지금 보면은 뭐 난리 났죠. 거기도 지금 뭐 재판 뭐 지금 걸려 있지 또 뭐 2심 재판 선고 곧 일어나지. 그러니까 특히나 공직선거법 그거는 1심에서 크게 얻어맞은 거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끝나는 거거든. 2심에서도 이번에 26일이잖아요. 3월 26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위헌 심판 또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 재판 자체.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에게 벌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게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또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재명 본인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걸 알고 여기서 한 발짝만 뒤로 밀리면 죽습니다. 이재명도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완전히 사활적인 그런 근본일측의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또 이런 뉴스가 오늘 터지네.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잖아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법원 내부의 재판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임명을 누가 했나 하면은 조희대가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되자마자 이 천대엽을 이 자리에 꽂은 거거든. 이런 개소리를 했네. 윤구속 취소. 이건 안 된다. 적식 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어떤 뭐 보관을 갖고는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냥 뭐 기각이다, 각하다라는 것만 확신하고 있다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긴다라는 확신이 들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대로 그냥 쭉 고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국정 발목 잡았다. 그게 과연 계엄의 이유가 되느냐. 뭐 수없이 많은 탄핵 남발을 했다. 그것이 계엄의 이유가 되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가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따지지를 않는다고 그거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과연 계엄 선포한 이유가 충분하냐를 놓고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재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갖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헌법적 어떤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소위 좌파 카르텔로 지금 보이는 사람이 4명이나 앉아 있고 거기서 나머지 4명 중에 2명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인용이 되는 건데 자, 그 이야기를 정통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전부 다 추론을 하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 저렇기 때문에 저러하다. 이런 식으로 제 눈에 이제 물대기식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걸 듣고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서 그렇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제목만 읽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소개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더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들은요, 특히 개딸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 걔네들은 14일을 지금 못 받고 있고, 늦어도 14일 그 다음에 오는 빈날, 그러니까 다음 주 초나 이쯤에 확실히 선고 있다라고 이제 믿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 100% 인용이다 이런 식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끝나야 끝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진짜 안심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